그 10페이지죠? 10페이지.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가 있고 또 건축물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것이 이제 중개 대상물의 개념입니다. 자, 광업재단하고 무슨 재단? 공장재단. 자, 그러면 위에 세 가지는 법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시행령. 법. 밑에 세 가지는 시행령에 들어있다. 일단 이걸 공부를 하세요. 법하고 어디? 시행령에 아울러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걸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도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 법하고 어디가 들어있다? 자, 몇 가지만 정리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한 필지입니다.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1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근데 이제 뭐가 문제요? 이만큼만 사고 팔고 일 때 중개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1필 토지의 뭐다? 일부. 자, 일부를 물었을 때는 자, 매매 같은 소유권은 돼, 안 돼? 안 돼. 왜? 팔 수는 있죠. 근데 분필을 해야 돼. 분필하면 이미 일부요, 한 필지. 그 두 필지로 나눠져 버리니까 그 자체가 필지 단위로 걸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소유권하고 저당권 같은 처분 행위는 안 돼요. 일부는. 이해됐어요? 이 처분은 안 돼. 근데 무엇은 가능하다 했어요? 영일물권. 영일물권. 이건 이제 응용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 가능하고 임대차도 일부가 가능하다. 끝.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건물은 몇 동 단위? 한 동 단위.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무허가 건물은 됩니까? 네. 됩니다. 미등기는? 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 됐건, 자, 무허가 건물이 됐건, 그러죠?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됩니다. 분양권은 건물로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건물 실체가 없더라도 장래 건물이다. 미래 건물이다. 그래서 건물로 봐버려요. 이게 중개가 가능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문제 발생하죠? 일동 건물의 일부. 일동 건물의 일부. 이건 되겠어요? 자,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주택의 방한칸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것만 사고 파는 게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소유권 안 돼. 근데 이것만 자, 전세하고 임대차는 가능합니까? 예. 근데 왜 여기는 영익물권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지상지역권은 토지에만 인정되는 권리. 그래서 이제 전세란 말을 쓰고 임대차 바로 들어갔어. 근데 여기는 영유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가 인정되고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호만 사고 팔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지금 실제로 하고 있죠. 전세, 임대차 다 중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건축물에 관한 판례들이 몇 가지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건 이제 별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때 보기로 하고. 일단 건축물은 이 정도 끝. 그죠?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둘로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죠? 그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11페이지. 토지 일부분으로서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 교량, 담장, 수목 이런 거 있죠? 그럼 이건 토지 일부니까 수목만, 교량만, 담장만 별도로 거래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독립부동산으로 보는 정착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인박물 같은 수목의 집다. 이것은 독립부동산이고 별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끝.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그래서 이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개략적인 내용을 공부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되게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일단 문제 풀면서 하기로 하고, 거기 그 14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그 판례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약집 14페이지. 요약집입니다. 요약집.
판례, 이 어느 단원이든 이렇게 판례가 조금씩 들어있어요. 우리 과목에. 그 판례도 공부하셔야 돼요. 다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거기 14페이지 내용은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안 나온 지문 하나도 없어.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아파트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획 체결된 후 분양권. 이것은 된다고 했죠? 네. 분양권은 돼. 근데 2번.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이건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왜? 건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건물로 보지 않아. 근데 그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지구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됩니까? 네. 이건 돼. 2번하고 3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3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알아야 돼. 중개 대상물도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금지행위 배울 때 관련 증서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3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증서인데 어떻게 중개가 되겠어요? 증서가 아니니까 중개가 되지. 아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지 말고 자꾸 머리를 생각을 해. 자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관련 증서가 아니니까 중개가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거야. 이게 관련 증서가 아니에요. 무조건 외우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해. 됐죠? 잊어먹으니까 이제 거꾸로 대답하고 그러지. 그렇죠? 이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파생이 생겨. 응용력이 생기고 문제를 맞춰낼 수 있다고.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우리가 이런 배운 지문을 그대로 띄운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문을 그대로 띄운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문장을 만든다고 출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같지만은 문장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판례가 여러 번 출제되는데 그 벌투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 있죠? 그럼 세차장 구조물도 구조물 나름이죠? 우리가 건물은 지붕, 기둥 또는 벽이잖아요. 이걸 갖춰준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보니까 되겠죠? 근데 여기 판례에서 나온 것은 벌투 조립 방식으로 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벌투만 해체하면 쉽게 해체가 되어버리죠. 토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야. 그러니까 중개대상으로 될 수가 없지. 정착물 자체가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영업용 건물,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동그라미. 이제 비품 때 얼마. 자, 거래처, 신용. 이거 이제 무형의 재산 가치입니다. 이런 거 얼마. 해갖고 권리금 얼마씩 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5번은 권리금 개념이에요. 이 5번이 권리금 개념인데 권리금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돼. 그리고 6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의 택지 개발 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 이걸 뭐라 그래? 대입특권. 대입특권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9번 문제.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29번처럼. 그렇죠? 일회 공인중개사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한 일주일 공부하고 다 합격하고 그랬죠. 자, 그러면 29번. 공인중개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항공기 됩니까? 안 돼. 어업재단은? 안 돼요. 재단은 오로지 광업하고 공장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전은? 안 돼요. 자, 선박은 등기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안 돼. 그럼 미등기 건물은? 돼요. 됩니다. 아,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저 말이 아니라 그 말이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되게 쉽잖아요. 그 다음에 TP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그 31번. 31번은 뭐냐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하나만. 모두. 자, 이건 개수는 아니에요. 맞히는 거지. 공장재단 구성물로서 분리된 물건. 자, 공장재단 안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러죠? 그런 물건은 분리해서 돼? 안 돼? 안 됩니다. 재단 자체가 되는 거예요. 지적재산권은? 안 된다고 했어요. 광업권은? 자, 이거 사람 수험생들 흔들리더라고. 광업권 아니야.
광업권도 광업재단 구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구성물 중에 하나요. 광업재단이 되는 것이지 광업권 자체는 아니야. 됐어요? 예, 그 주의해 줘야 되고. 권리금은 안 된다고 방금 이야기했죠? 임목은 되고. 임목은 법에서 명문화 되어 있잖아요.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준공 허가를 받은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 토지. 개인 동그라미. 이건 돼. 자, 선박하고 항공기는 안 됩니다. 이건 공시제도가 있는데 안 되고. 접도구역 내 됩니다. 토지잖아, 토지. 그래서 접도구역 내에 있더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33번. 다음 중개 대상물에 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라. 1번. 일필토지 일부분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받기 전에 양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제 소유권을 말한 거죠? 안 돼. 근데 전세권 설정은 일필토지 일부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네. 자, 콘크리트 집안 내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토지 정착물에 해당됩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천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네. 안 됩니다. 자, 영업용 건물,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 거래처, 진영, 영업성, 노하우. 이거 무형적 재산의 가치. 이걸 통틀어서 권리금.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맞네? 그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독립 부동산에서 중개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이거 맞아요? 네. 가식 수목은 안 된다. 맞아요? 네. 가식 수목이 뭐예요? 가식. 가짜로 심어놓은 수목? 그럼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냐? 임시로 심어놓은 거. 임시로. 묘목. 이건 토지 정착물 자체가 아니라 동산으로 봐요. 뭘로 봐? 동산. 그러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동산은. 그렇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보면 임목이 나와 있는데, 임목은 요약집에도 나와 있고, 종합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임목은 이 문제 하나면 다 해결이 돼. 다른 문제 볼 필요도 없어. 이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목 설명할 테니까, 칠판 보세요. 임목이 뭐요? 등기된 수목입니다. 자, 이렇게 수목이 있으면 이건 토지 일부입니다. 일부는 독립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죠? 네. 이름 써놓은 거 명인 방법.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했죠? 네. 그럼 아예 뭘 해놨어요? 갑이 등기를 해놨어요.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 해요. 그러니까 수목에서 등기되었단 말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걸 등기된 수목. 이걸 뭐라 그래요? 임목. 자, 임목은 무슨 객체가 됩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 소유권하고 무슨 객체? 저당권. 다른 권리는 안 됩니다. 그럼 명인 방법은 오로지 어떤 것만? 소유권만 돼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랜만에 한번 맞춰봐. 토지. 몇 필지? 그렇지. 그럼 왜 이걸 내가 걸었을까? 자, 필지 단위로 수목, 필지 단위의 수목만 등기가 될까? 일부 수목도 등기할 수 있냐? 필지 단위 수목도 되고 일부도 가능하고. 그러면 수종 제한 받아? 뭐 옛날에는 7가지만 등기하도록 됐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수종 제한 없어. 어떤 수목도 등기 가능하고. 그럼 등기하러 가면 등기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어디로 가야 돼? 시군에 비치되는 임목 등록본부가 있어요. 임목 등록본부에 수목을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에 등록된 수목만이 등기가 가능하다. 자, 임목 등록본부에 등록된 수목만이 등기가 가능하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등록된 수목을 이제 등기하면 임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다가 수목을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임목 등록본부라고 있어요. 그러면 자, 토지 따로 임목 따로 몇 개 부동산인 소리요? 그러면 토지만 사고 팔면 임목이 따라가 안 따라가? 자, 토지 소유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않아. 됐어요? 왜? 별개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목만 저당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당은 왜 잡아요?
돈 빌려 쓰려고 하죠. 돈을 어디서 빌려? 은행에서, 을에게. 그냥 얼마를 빌렸어요? 그러면 돈 빌려서 그냥 빌려주겠어요? 저당 잡겠어요? 그러면 토지, 임목 다 잡을 수도 있지만 임목만 저당 잡을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부동산이니까. 원래 저당은 부동산에만 되거든요. 그죠? 부동산이니까 임목만 저당을 잡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 잡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죠?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임목이 벌채됐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저당권 효력은 벌채된 임목에 미쳐, 안 미쳐? 미쳐. 안 미치면 저당물이 없어져 버리죠? 동산으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저당권 효력은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미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벌채된 임목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썩어서 없어지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유실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경매를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는 경매는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돈을 갚을 기간이 지나야지 의무경매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미리 경매를 들어갈 수 있어.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 됐어요?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오면 법원에 또 공탁해야 돼, 안 해야 돼? 공탁을 해놓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벌채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 왜 안 갚아요? 어디다 썼어요? 돈 어디다 썼어? 주식해서 날렸어요? 네, 좋았어요. 여기는. 어? 소고기 사 먹었어? 아, 1억씩이나? 아, 아주 좋았어요. 1억씩이나. 그래서 이제 내가 학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봐. 그럼 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어떤 분은 강원랜드 갔다. 어떤 분은 첫 계약한데 다 썼다. 그래서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러면 이제 병이 경락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누구 임목이 돼요? 병의 임목. 토지는 그대로 누구? 가구 토지가 됩니다. 그럼 나무 토지를 이용하고 있죠? 그럼 지상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상권 설정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본다, 안 본다? 자,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법정 지상권은 임목에 대해서도 존재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죠?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임목에 관한 법에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에 의해서. 이걸 무슨 지상권? 자, 이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된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우리가 개공 입장에서는 이 나무가 그냥 일부로서 수목인지 아니면 등기된 수목인지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그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걸로 확인 가능해요? 네. 뭐 어디 보면 나와? 표제부, 표제부. 갖고 그러면 틀려버려요.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나와요. 그죠? 근데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표제부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물적사항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띄워보려면 임목 등기부. 등기부 따로 있어요. 건물처럼. 그러면 갑구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소유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을구에는 저당권에는. 그래서 이제 다른 권리는 안 되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임목 등기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임목은 그래서 이게 전부야.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에도 들어있고 그 34번 문제 한 문제 풀면 다 해결이 돼. 이해됐어요? 네.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정 중개된 임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자, 이 질문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죠? 먼저 어디에 등록해야 돼?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이 돼야 돼. 이런 수목문은. 그 다음에 니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 대상으로 되죠. 소유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쳐, 안 미쳐? 그 이유는 별개 부동산이니까.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임목으로 등기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을 보면 일필토지, 일필토지, 일군의 생긴 모든 수종을 수목으로 한다. 맞습니까? 네. 수종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임목을 저당권 목적으로 하고자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먼저? 그쵸. 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불지되는 수목에 대해서 미치지 않습니까? 미쳐. 이게 틀렸네? 미쳐. 저당권 효력은 벌채된 임목에 미친다. 미쳐. 자, 이게 틀렸고,
자,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분리된 소멸을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건 원래는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미리 경매할 수 있어. 그럼 경락되면 공탁하라 그랬죠? 네. 자, 임목의 경매 기타 사이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소각이 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대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토지 등기부 어디에 가? 표제부에 가 임목 등기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목인지는 토지 등기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뭘 열람하라? 임목 등기. 나와 있어요? 와, 쉽다 어렵다. 되게 쉽죠? 그래서 임목 끝.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하고 무슨 재단? 광업재단. 이건 원리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이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칠판 보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원리가 같으니까 공장재단 하나만 공부하면 자동으로 광업재단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공장재단. 이제 다 맞춰. 이거 맞춰. 이건 뭐예요? 몇 개? 그럼 이게 뭐예요?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법에서 뭐라냐면 이거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개 공장을 묶어서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소유자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재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장 운영하면 기계도 있고 물건 운반하려면 차량도 있고 자, 공장에 속한 토지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죠? 네. 자, 이걸 목록을 만듭니다. 재단 목록을 만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돼요. 소유권 무슨 등기? 등기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객체가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하고 저당. 다른 권리는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권리가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죠? 네. 누구 동의가 있으면? 자, 이 사람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까지도 가능하다.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뭐라 했어요? 저당이죠, 저당. 저당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저당을 왜 설정해? 돈 빌려서. 그래서 이제 법에서 뭐라 했어요? 보존 등기 후 몇 개월이네? 10개월. 자, 기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기간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진다. 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해 놓으면 이 재단 자체가 몇 개 부동산으로 봅니다. 한 개 부동산으로 봅니다. 몇 개 부동산? 한 개 부동산으로 보고 이게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개개 구성물들이 있잖아요. 자, 이 재단에 속한 이건 당연히 동사니까 안 되겠죠? 그럼 토지 건물은 아까 중개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단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또? 이 토지나 건물이 재단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확인해? 등기부. 해당 등기부를 떼어봐야 돼. 보존 등기하면 등기관이 이 토지는 공장재단에 속해 있다. 또는 광업재단에 속해 있다. 이런 취지를 등기부에 기재해놔 안 하나? 해놓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열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광업재단도 똑같아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재단 자체가 몇 개 부동산? 한 개.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안 된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6번, 37번 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개 대상물인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걸 골라라. 자, 광업재단이란 광업권하고 그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치대가 있는 설비,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재설비 곳은 일단은 기업재단으로서 소유권하고 저당권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네. 2번. 광업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유하게 되면 집합물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므로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 간주되어 구성물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가 없다. 맞고. 공장재단이랑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을 구성한 일단은 기업재단으로서 소유권하고 저당권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네. 자, 공장재단은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기계기구, 전봇대, 지적재산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어요? 네. 있고. 자,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 목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주 목적이 뭐요? 저당권이에요. 그리고
공장재단에 속하는 공장이 둘 이상일 때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자, 소유자가 같아도 되지만 달라도 재단을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재단 구성물 동시에 다른 재단에 속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 이쪽 재단에 속해 있는 구성물들은 다른 재단에 못 해. 그렇죠? 네. 양쪽에 속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뒷배 넘어가세요. 이따가 틀렸고. 37번. 다음은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거, 틀린 거. 공장재단 예를 몇 개 부동산을 봐? 소유권하고 저당권 얘는 안 되는데 누구 동의했으면?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도 가능하다. 이 질문 있죠? 2번. 공장재단은 재단 등기부에 보존 등기함으로써 설정하며 재단 보존 등기 효력은 등기한 날부터 몇 개월 내? 6개월 아니라 10개월 내 저당권 설정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실한다. 이래 맞죠? 3번. 자,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하면 재단 구성물 등기 중 해당구 사항란에 공장재단 속하던 사실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놔.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보존 등기가 있는 경우 재단 목록은 등기부 일부로 봅니다. 기재된 내용이 등기된 것으로 본다. 이거 맞는 말이고. 자, 개공이 공장재단 매매를 중개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서 함께 확인설명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자, 확인설명서 종류가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써야 돼? 네 번째. 임목, 광업재단, 공장. 거기 설명서 있잖아요. 확인설명서 써서 쌍방 교부하죠? 한 분은 몇 년 보관? 3년. 확인설명서 3년 보관. 거래계약서는 5년. 또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문제로 들어갈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라고 해서 무조건 중개 대상이 된 게 아니고, 2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첫 번째가 사적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은 개인 거여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개공 후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둘 다 충족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요약집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약집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봐주셔야 되냐면 그 도표 한번 보실래요? 13페이지. 자, 13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위에 것은 일단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중간에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란 말이 있어요? 자, 왼쪽은 중개 대상이 된다는 소리고, 오른쪽은 안 된다는 소리죠? 되는 거,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 대상물 나와 있죠? 그 얘가 쭉 나왔어요.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건물. 돼, 안 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돼, 안 돼? 군사시설. 되죠? 자, 공유 수면 매립지 중 사유지, 도로 예정 중 사유지. 이거 2가지는 밑줄 보세요. 이 공유 수면 매립지하고 도로 예정지는 둘로 나눠져. 사유지는 된대, 오른쪽에. 시옷 이응 보세요. 공유지는 돼, 안 돼? 안 돼요. 둘로 나눠집니다. 자, 공유지가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면 안 되고, 사유지가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면은 사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 있어요? 지문이 빠졌는데, 각종 권리가 설정된 걸 말합니다. 권리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가등기된 건물. 그죠? 가압류된 건물. 저당 설정된 물건. 됐죠? 전세권. 그러니까 각종 권리가 설정된 것도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주의할 거 하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어. 경매 등기가 돼 있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도 중개 대상이 되겠어요? 됩니다. 니은 밑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적어놓으세요. 이것도 돼. 일단 경매 등기가 들어가면 물건이 압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압류를 해지한 걸 조건으로 또 이렇게 해서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할 수가 있어. 근데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는 거고, 오른쪽에 안 되는 거.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근데 반대로 사유하천은 됩니다. 개인이 낸 하천은 돼. 그래서 이제 그럼 미채굴 광물 주인 없는 토지 되겠어요? 그 이유는 국가니까. 바닷가나 공도공원 안 돼. 이것도 국가나 자치단체니까 안 되고. 행정재산, 일반재산.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크게 둘로 나누죠? 둘 다 안 돼.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다 안 됩니다. 일반재산도 처분은 가능하는데 처분 방식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처분을 해요.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입 가능한 권리가 우리가 앞에서 다 했어요.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아까 저당된다 그랬죠? 가등기 담보 어떤 거예요? 가등기 담보는 아까 안 했으니까. 가등기 담보는 저당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유치권 이전 되니까 일부가 되는 건 된다고 했죠? 임차권은 다 되고. 판매권, 법정상 이전이 되니까 돼.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권리. 자, 안 되는 거에서 점유권, 질권, 광업권 동그라미, 자, 공업소유권 동그라미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업권은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안 되고, 특허 안 되고, 저작권 다 안 돼. 정신적 사물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인 거래행위, 매매교환, 임대차 된다고 했죠? 네. 매매교환, 임대차는 물권행위입니까? 채권행위? 채권행위라고 적으시고, 지상지역 전세는 설정, 변경, 소멸 다 되죠? 네. 이건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법정지산하고 판매권은 어떤 것만? 이전만 돼요. 아닌 거, 질권 설정 안 되고, 상속, 공용수용 안 되고, 판매권 행사는 안 된다 그랬죠? 네. 증여 동그라미. 자, 증여를 주의해야 되는데, 기부채납도 같은 원리고, 같은 원리인데, 왜 증여는 안 되겠어요? 계약인데?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성질상 안 돼. 우리가 아파트를 누구에게 증여할 때는 누구를 지정해서 주잖아요.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누구를 지정해서 증여를 하기 때문에 개공이 소개해 줄 수가 없다. 성질상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유치권이랄지 법정에서 설정은 안 되고, 분묘기지권은 이전도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뭣도 안 돼? 이전. 설정 이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9번. 중개 대상물하고 권리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냐? 이동용 차량 주택은 왜 안 되겠어요? 이건 동산으로 봐. 주택이지만 차량 주택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고. 광업권은 아까 안 된다 그랬어요. 재단이 되는 거지.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물건도 되죠? 그리고 미등기 건물도 된다고 했죠? 전세는 일필토지 일부만도 가능하죠? 업재단은? 재단은 오로지 어떤 것만? 공장하고 광업. 두 가지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등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되죠? 네. 주인 없는 토지하고 국립공원은 안 돼. 자, 일동 건물의 일부 전세권하고 임대차는 돼. 자, 구분 소유 목적이 된 건물 일부 매매죠. 됩니까? 돼. 구분 소유 건물이 뭐요? 아파트. 근데 일부 매매도 된다니까. 일부 매매. 구분 소유, 밑줄, 일부 매매. 아까 소유권 다 된다 그랬잖아요. 단독주택은 안 되겠지만. 됐어요? 그 다음에 항만 운송 사업재단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준공허가를 받은 개인 공유 수면 매립 토지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도?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몇 개? 6개? 몇 번? 2번. 또 6번 찍고 나오면 안 돼. 자, 40번. 하나 더 풀어보고. 물건하고 권리 이건 해당되는 걸 고르라 그랬네. 광업재단 됩니까? 네. 이거 되네. 미채 광물은? 네. 국유니까 안 되고. 지상권은? 네. 되고. 주인 없는 부동산? 네. 선박은? 네. 분묘기지권? 네. 자, 가압류된 공장은? 네. 됩니다. 자, 상속된 토지는? 네. 되고. 특허는? 질권은? 토지 일부 임대차? 되고. 그렇죠? 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1번 거래 행위. 지상권 설정은 돼요? 지상권 설정 이전 다 된다 그랬죠? 등기된 환매권 이전은 되고. 전세권 이전은 설정 이전 다 되죠? 유치권 설정은 안 돼. 이게 정답이에요. 이전만 돼. 그 다음에 금전 소비대차 부수에서 이런 저당권 설정은? 이건 저당권을 묻는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행위. 이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봐.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40문제에서 지금 배운 데까지가 2문제가 나와. 2문제 맞췄어. 좀 허브하죠? 얕했는데 겨우 2문제. 그죠? 2문제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 공인중개사 파트는 이제 요약집을 한번 훑고 가야 돼요. 자, 15페이지.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제도란 말이 있죠? 자, 여기서 시험 시행 기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는 기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 예습에서 알겠지만 기관들이 중요합니다. 자, 자격시험,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 누구예요? 시도지사. 이게 시도지사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시도별로 시험이 시행되는 게 원칙이에요. 뭐 경기도 따로, 충남 따로 이렇게.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통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죠?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래요.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근데 국장이 시험을 할 때는 그냥 합니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요. 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사후 의결입니까? 사전? 사전. 이것도 과거에 시험에 나왔죠.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 틀려요. 자, 의결도 알아야 되지만 미리 사전은 거쳐야 돼. 그죠? 그러면 또 하나.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 안 하고 있죠?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받은 기관을 우리가 무슨 기관? 수탁기관. 위탁받은 기관을 수탁기관이라고 그러죠? 수탁기관은 일단 공인중개사협회도 됩니까? 네.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도 됩니까? 네, 됩니다. 근데 학교 같은, 대학 같은 학교는 돼, 안 돼? 네. 안 돼.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위탁했다고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관보했다고 고셔야 돼. 누가 고셔야 돼요? 자,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권한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자, 시험 시행기관장 다 여기 동그라미 주어 동그라미 쳐놨어요? 네. 중요한 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응시 자격이 나와 있는데 응시 자격은 성별, 국적, 연령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이 연령하고 뭐요? 국적. 이거 이제 자주 나와요. 그러면 외국인도 볼 수 있고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는 소리죠?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제 결격 사유. 무슨 사유?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 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럼 결격 사유 기억납니까? 네. 어떤 게 결격 사유예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시험 볼 수 있냐고. 그 결격 사유잖아요. 네. 그럼 벌금형 받고 3년간 결격이죠. 네. 그 기간 동안 시험 볼 수 있어요? 네. 네, 있어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도? 있어요. 있어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있어요. 다 있어. 근데 딱 못한 게 딱 하나 있죠. 네.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3년. 이것도 결격 사유거든요. 자격 취소도 결격 사유거든요. 이것만 시험 못 봐. 그러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교재 원칙적으로 시험 볼 수 있다 이거. 근데 시험 문제 그 문제 만들어진 거 보세요. 이걸 가지고 문제가 4문제가 만들어 있어 지금. 여러분 문제집에가. 이해됐어요? 네. 자, 내용은 딱 한 줄인데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와? 4문제가 나와. 수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책이 한 권 나오잖아요. 법조문 몇 개 되지도 않는 우리가 뭐. 책이 한 권 나오죠? 이것만큼 만들라 해서 내가 600문제만 만든 거예요. 더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려면. 왜냐면 출판사에서 이 정도 페이지수를 맞춰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준 거예요. 이해됐어요? 더, 뭐, 한 500페이지 이상 만들어라 하면 또 만들어야 돼. 됐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점을 하나 가지고 문제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만 달달달 외우고는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내포된 뜻도 알아야 돼. 자, 그럼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그랬어요? 5년입니다. 5년. 5년간 응시가 제한되는데, 자,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 중개 보조원으로 갈 수 있다고. 왜? 결격 사유가? 이건 시험 결격 사유지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야. 그래서 중개 보조원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중개업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컨닝하다 걸리면 보조원 하면 돼. 5년간.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근데 자기 취득하든 못하든 중개업 해 못해? 이게 중요해요. 중개업 자체를 못해. 자기 취득해도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D페이지 보면은 이제 시험은 매년 매대 이상 동그라미 치시고 부득이한 사실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시험 시행기관 장의 권한이고 의결사항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해 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응시 자격에 관련된 문제예요. 1, 2, 3, 4가 다 그 비슷한 문제인데 1번 풀어볼게요. 자, 2016년 10월 29일에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를 골라라. 자, 올해 시험이네? 올해 시험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있나 없나 확인해봐. 없는데 앉아있으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 이거 결격 사유 아니에요. 등록 결격 사유 아니에요. 결격 사유잖아요. 몇 년간? 2년.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이에요. 근데 시험 볼 수 있어? 있어요. 볼 수 있네. 을은 2년 전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결격이에요? 아니에요. 결격이잖아요. 몇 년간? 3년. 1년 남았죠? 그러면 자격증 없는 사람 시험 볼 수 있어? 예, 있어. 자, 병은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있죠. 정은 18세는 미성년자 맞죠? 프랑스 여성이라면 외국인이죠? 한국 남성과 결혼했어. 이분들 시험 볼 수 있어? 있죠. 있어. 그 다음에 무는 12년 10월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서 그 처벌을 받았다. 몇 년 못 봐? 그럼 5년 지났어 안 지났어? 올해는 못 보네. 그렇죠? 몇 번 정도? 자, 1, 2, 3, 4 묶어서 결격사유라고 적어 넣으세요. 1, 2, 3, 4는 결격사유. 이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볼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 이 요약집은 지문 하나지만 이게 그 결격사유가 뒤에서 나오잖아요. 다 알아야 돼. 자, 4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공인중개사가 되는 자 원칙적 시험시험은 시도지사 시험은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자. 원칙적 시험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 맞죠? 자,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죠? 뭐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를, 자,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 시행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미리. 자, 의결 미리. 맞네? 3번,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외국인도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할 수 있죠? 4번, 부정행위자는 시험에 있는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돼? 보조원으로 중개업 종사할 수 있어? 네. 등록 후 결격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시험 결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5년간 시험만 못 봐요. 보조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서 업무를 학교하고 협회에 위탁할 수 있어? 자, 시험 시행 업무는 학교가 안 들어가. 협회하고 공기업하고 준정규. 어떤 업무가 학교가 들어가? 교육 업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 이건 학교가 들어가죠. 근데 시험 시행은 학교에다 위탁할 수가 없어. 됐죠?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에 정도 풀어서 6번 문제. 6번 문제를 보기 전에 요약집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많이 신설이 됐잖아요. 최근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잊어먹으니까 한번 쭉 훑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저 뒤에 공개사업 운영위원회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공부하라는데 여기서는 정책심의위원회만 볼게요. 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다. 자, 여기서 알아둘 것은 교통부하고 둘 수 있다. 두 가지 체크 동그라미. 둔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국토교통부하고 둘 수 있다. 둔다 그러면 틀린다고. 둔다. 우리 과목에서는 둔다 둘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 뒤에 협회 공개사업 운영위원회 있죠? 그건 둔다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둘 수 있다. 여기는 둔다 그러면 틀려버리고. 그 다음에 구성. 책을 보세요. 판사 안 할 테니까. 이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원으로 구성된다. 이건 다 기억하시죠? 이원장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뭐다?
제1차관. 지금 현재는 1차관이에요. 이게 자주 바뀌었어요. 이 원장이. 지금까지 국장이 됐다가 고위 공무원이 됐다가 제1차관이에요. 지금 현재는 1차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 다음에 2원은, 이거 중요하네. 누가 임명이 초기에? 국장 동그라미. 자, 이 파트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시행기관 장 권한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 권한도 있고 국장 단독 권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국장 단독 권한. 또 시도지사 단독 권한도 있고 그래요. 이건 시험 시행기관 장 권한이 아니라 국장 단독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2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그리고 사임 등으로 새로 이촉된 2원의 임기는 전임 임기 후 남은 기간으로 한다. 뭐 나와있죠? 2원의 임기는 2년. 자, 3번에 보면 이제 심의사항. 여기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도 있고 의결사항도 있죠? 심의사항은 4가지. 의결사항 5가지. 둘 다 중요해요.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 심의사항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심의. 부동산 중개업 육성도 심의. 중개보수 변경도 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도 심의. 몇 가지? 4가지. 심의사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격 시험에 관한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돼. 밑에 보충란에 나와 있죠? 그 심의사항 4 중에서 1번은 구속력이 있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의결사항 몇 가지 정리되어 있죠? 5가지. 자, 누가 시험을 시행할 때? 국장. 이거 의결사항. 그럼 좀 이따 배울 건데, 이원이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기피 신청 들어가죠? 네. 당사자가 저분은 안 돼. 배제해달라고 신청 들어가.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기피 신청 들어가면 결정하는 것도 뭐다? 의결. 자, 심의는 운영.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시험은 매년 시행하되,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당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죠? 네. 올해 시험 안 볼 때도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그리고 올해는 10,000명만 뽑겠다. 이렇게 최소 선발 인원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도 있죠? 이것도 의결입니다. 시험 시행은 단독으로 못하고 의결을 거쳐서 해야 돼. 그래서 의결사항이 몇 가지? 5가지. 5가지. 심의사항이 몇 가지? 4가지. 자, 기억하시고 오른쪽 보세요. 운영에서 2원장 직무들이 기억리은에 나와 있어요. 자, 2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뭐 당연한 소리고. 자, 2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누가 대행한다 그랬어요? 2원장이 지명한 2원 동그라미. 이분이 대행합니다. 2원장이 지명한 2원이 대행한다는 말. 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 정책심의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했고, 2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면 개최 며칠 전? 7일 전 동안 회의 일시, 장소, 내용을 통지하라 그랬죠? 그럼 긴급 필요가 있으면 개최 전날까지. 거기다 적었어요. 긴급 필요시 개최 전날. 왜? 7일 이전에 통지할 여유가 없어. 하루 전이라도 통지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을 계획하고 출석 가면 과반수 동그라미 치시고, 제적위원은 개의, 출석위원은 의결. 알아야 되고. 간사. 사무처의 간사 몇 명? 그럼 간사는 누가 지명하느냐 이거죠. 2원장입니다. 2원장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분이 지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2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죠? 자, 공무원 2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면 지급해야 안 해? 안 해요. 왜? 자기 일이죠? 자기 일이니까. 그 다음에 운영에서는 의결 동그라미 2원장 동그라미. 둘 다 중요해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서 2원장. 의결을 거쳐서 2원장. 의결을 거쳐서 2원장.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제적 기피 회피. 자, 이 정책심의에서 의원들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제척제도, 또 기피제도, 먼피, 회피. 그럼 제척이란 뜻이 뭐예요? 법에 정한 사람들은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법에 의해서 아예 배제시키는 거죠?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분은 안 돼. 신청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고, 회피는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걸 회피라네. 그럼 제척 사유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거. 이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외우려면 힘드니까 2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이런 지문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는 뭔만 외우라 그랬어요? 이원하고 배우자 이 두 가지 단어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두 번째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여기는 어디 동그라미? 친족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감정을 했다. 맨 앞에 하고 뒤에 증언하고 어디? 감정.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원이 소관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대리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어디 동그라미? 대리인 동그라미. 자, 이 단어를 익혀두세요. 객관식이니까 충분해. 이원하고 배우자, 제적 사유, 친족, 증언하고 감정, 대리인 이런 단어를 넣어 놓으시면 문제 곤란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됐어요? 자, T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주어져. 자, 이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 들어가죠? 아, 저분은 안 돼. 기피 신청 들어가면 의결로 결정한다 그랬죠? 의결 동그라미.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는 제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여기 참가할 수 없다.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걸 뭐라 그래? 회피. 근데 회피하지 않아. 분명히 제척 사유가 있는데 이혼이 회피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해촉해? 국장 동그라미. 이거 국장 단독 권한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건 국장 단독 권한. 국장 단독 권한이란 말 해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출제 이원은 누가 임명이 쳐? 시험 시행기관 장이 합니다. 권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제 이원에도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양가리 2번.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출제 이원이 있을 수 있죠? 네. 뭘 떨어뜨렸다? 신뢰. 그러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이랄지 출제 이원이 소속원 동 홍보하라 그랬죠? 네. 그럼 몇 년간 출제를 이쪽에서 하면 안 돼? 5년. 자, 두 번째죠. 5년. 자, 그러면 시험 공고권자는 누구예요? 시험 시행기관장이다. 예정 시험일수 매년 2월 28일. 이건 기간 문제요. 그러면 진짜 시험일시는 자, 언제부터 90일?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0일 전. 시험 시행일. 됐어요? 자, 부정행위자 몇 년간 시험 못 봐? 5년이고 무효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자, 우리 과목에서 지체 없이 드디어 게시를 해서 이제 중개사법도 지체 없이 공부하라고 게시를 한 겁니다. TP 넘기세요. 그럼 방금 우리가 시험 공고권자도 시험 시행기관장이죠? 합격자 공고도 누가 해? 시험 시행기관장이 합니다. 근데 자격증은 오로지 누구? 자, 시도의사 단독권은 나왔네.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 됐어요? 재교부는? 시도지사인데 교부한 시도의사.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가 아니에요.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 됐어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더라도 자격증은 누구에게? 시도의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3절 자격증 양도되어 하지 말라. 양도되어 하면 자격이 취소되면서 1년하고 1천. 빌린 사람은 1년하고 1천. 사칭한 사람도 1년하고 1천. 자,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번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문제입니다. 자, 맞는 걸 골라왔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를 둔답니까? 둘 수 있다. 이건 두 가지 신경 쓰라 그랬죠? 국토교통부하고 둘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자, 정책심의에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돼요. 이건 구속력이 있어요. 자, 중개보수 변경 심의할 수 있다. 맞죠? 보수 변경 심의사항 맞죠? 네.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은 국장이 임명 또는 있죠. 국장 단독권한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자격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이원으로 임명 또는 이촉될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맞아. 요약집에는 없었지만. 그러면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도 이혼이 될 수 있어요. 자, 7번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국장이 시험 시행할 때도 의결 맞습니까? 네.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도 의결 맞아? 네. 최소 선발인원 비율 공고할 때도 맞아요? 네. 운영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의결을 거쳐서 이원장이 정한다. 기억나? 네. 근데 출제 이원은? 이건 의결이 아니라 시험 시행 기관장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의결 거쳐서 한 거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아닌 건 몇 개? 한 개. 한 개밖에 안 나왔네. 자, 8번 문제. 구성,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고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맞죠? 네. 심의위원회 이원장 1명 뽑아서 7명 이상 11명 이내에 이원 맞습니까? 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누가 정해? 이원장. 의결도 중요하고 이원장 둘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자, 오른쪽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견은 맞습니까? 예. 자, 심의에 출석한 모든 의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모든 의원. 이게 틀렸어요. 왜? 공무원 의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 안 해? 안 합니다. 자, 9번.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골라라.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질문 벌써 틀려버렸죠? 1번이 정답.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맞습니까? 2번이 대행이에요. 자, 심의위원회 심의사무처의 간사 1명인데 간사는 누가 지명해? 이원장.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척 사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이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 뭘로써? 의결로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 TP에 넘어갑니다. 10번. 자,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 맞죠? 네. 부동산 중개업 육성도 심의 맞아요? 네. 보수 변경도 심의 맞아요? 네. 손해배상 책임도 맞아요? 네. 교육은? 그 속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심의사항 몇 개? 네 개. 자, 11번. 아니, 답이 5번. 그리고 아닌 거 하나. 자, 11번. 제척 사유. 제척 사유 공부하라 그랬죠? 네. 이원이나 배우자에 있던 사람이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맞습니까? 네.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맞아요? 네. 이원이 해당 안건 증언 감정 맞아요? 네. 이원이나 이원이 소관 법인 단체에 해당 안건 대리인이나 대리권 맞아요? 네. 이원이 근거 이상은 집행유예 받았어. 집행유예 받았다 해서 뭐 배제된다 그런 규정은 없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이 정답? 5번. 자, 13번. 시험 시행 기관장 업무. 와, 엄청 많죠. 아닌 거 몇 개냐?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이쪽. 이건 누구 권한이야? 이건 국장 단독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답이네. 아닌 걸 골라라 했으니까. 그러면 출제위원은 누가? 시험 시행. 이건 맞네. 시험 공고는 누가? 시험. 합격자 공고도 누가? 아까 했죠. 그럼 부정행위자 제재는? 잘 모르겠죠. 이것도 시험 시행 기관장이야. 시험 시행권자가 부정행위자 적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분이 제재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10,000명만 뽑게도 선발 인원 비율 공고한 것도 시험 시행 기관장의 권한이야. 물론 의결을 거쳐서 하지만. 됐어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업무 위탁은 누구요? 여기 있잖아요. 위탁한다고. 시험 시행 기관에 위탁한다고. 위탁권자도 누구요? 시험 시행 기관자. 자, 제척 사유가 있는데 회피를 안 해. 그러면 이건 누구요? 국장 단독 권한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오로지 누구? 시도이자. 시도이자 단독 권한이죠? 그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했을 때도 시험 시행 기관자. 됐어요? 시험 시행 기관이 아닌 거 몇 개?
기억하고 시옷은 국장이고 이응은 시도지사. 그리고 자격증 교부도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도 시도지사, 재교부도 이런 건 시도지사 단독 권한이에요. 됐어요?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 15번 체크해 보세요. 자, 15번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공인중개사라는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 시험 시행 계략정사를 매년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관보 일간신문에 공고. 자, 예정 시험 일시는 매년 2월 28일. 자, 2번. 진짜 시험 일시, 시험 장소는 언제까지? 두 번째 후단 시험 시행일 90일 전. 그럼 뭐가 틀렸어요? 60일이 틀렸네. 자, 기간 문제네. 자, 시험에 응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네.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 질문 맞아? 네. 왜? 자, 책방 보세요. 이거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네.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시도 조례가 되겠죠? 네.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지문이 이거죠? 네. 맞고. 그럼 이제 지금처럼 시험 시행은 위탁되면 어떤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지금 위탁이 돼 있잖아요. 이때는 위탁받은 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탁받은 자가, 그죠? 위탁한 자의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이렇게 이제 공부해 놓으면 돼요. 이게 기관에 따라 공부하면 돼요. 시도지사 할 때는 시도조례,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위탁이 됐으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됐어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 정답? 3번. 자, 4번 한번 보세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그 시험은 무효하고 몇 년간? 5년. 3년이 틀렸네. 그리고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시행은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5일이 틀렸네. 지체 없이. 자, 그래서 기간 문제네. 15번은 다 기간 문제죠? 자, 대표 넘어갔어요. 자, 17번. 이제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자격시험 교부 재교부 문제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합격자가 결정될 때 이를 공고하는. 자, 합격자 공고권자도 누구라 했어요? 시험 시행기관장. 맞고. 자, 자격증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가 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하여야 한다. 맞네? 3번. 시도지사는 결정 공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자격증 줘야 돼요? 2개월에 틀려버렸네. 이게 여러분들 올해 자격증 받아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10월 29일 날 시험, 11월 29일 날 공고, 12월 달에 자격증 나오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자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누구에게 재교부 신청?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 맞고. 자격증 교부는 전자적 처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이건 법 조문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해되세요? 네, 법 조문이거든요. 한번 봐주셔야 돼. 자, 18번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어디서 시험 봤어요? 강원도 춘천. 합격했네? 예, 시험에 응시에 합격한 가본. 서울 강동구로 이사해서 살면서 어디다 개설 등록했어요? 성남시 분당구에다 개설 등록을 했어. 그럼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해요? 그렇지. 교부한 시도이사니까 강원도이사 맞고. 그러면 등록관청은?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에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성남시장이 아니고 분당구청에 맞고. 자격 취소는 누가 해? 강원도지사. 그 말이. 그럼 몇 번 정답? 되기 쉽죠? 이것도 이제 뭐 앞에 배운 거 뒤에 배운 거 정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20번 문제도 판례거든요, 판례. 이 판례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원별로 판례가 한두 문제씩 들어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예, 판례 문제는 꼭 풀어야 돼요. 그죠?
자, 현행법상 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 무자격자가 계약 파일고 계약서를 썼어. 근데 자기 인적사항은 쓰기가 어렵죠? 서명 날인하기 어렵죠? 무자격자니까. 그래서 개공이 거기다가 자신의 인감을 뭐 해줬어요? 날인해서. 그럼 자격증 대여로 볼까 안 볼까? 대여로 본다는 것이 판례. 판례입니다. 지금 이건 다 판례들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갑이고 공인중개사가 누구예요? 그러면 갑은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자격증 없으니까.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등록해? 의리로 등록해. 근데 이제 둘이 싸워가지고 의리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가버렸네. 그럼 갑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안 할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자격증 걸어놓고 영어보다 자꾸 가버리니까 갑이 화가 나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러 와. 65세가 돼서 와. 아 진짜요. 그러신 분 있어 지금 다른 학원들에. 65세인데 자격증 공부하러 오신 분 많아요. 자 됐어요? 하다 도망가 보니까. 3번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 자도 모두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 점 맞아요? 뭐가 틀렸어? 모두가 틀렸지. 아까 뭐랬어요? 결격사회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시험 봐서 취득할 수 있죠? 못 보는 거 딱 하나. 자격 취소된 후 3년. 모두가. 그래서 틀렸어. 자격 취소되고 3년은 시험 못 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양도대해서 행정처분 됩니까? 행정처분 밑에다 적어. 뭐요? 자격 취소죠. 양도되면 자격 취소 아니야? 형벌은 안 돼? 돼? 되죠. 뭐 1년하고 1천. 아니다가 틀렸죠. 취소도 되고 1년하고 1천. 둘이 병가할 수가 있다. 아까 병가했잖아요. 병가 가능해. 자격 취소하고 징역은 병가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취업하면 소공이죠? 등록하면 개공이죠? 거기까지 맞죠? 그럼 보조원은 될 수 없다. 아, 공인중개사 보조원 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보존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화를 받아서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공은 계약서도 쓸 수 있으니까 자기는 불안하니까 보존으로 취업하고 싶다. 그런 전화를. 보존 안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하여튼 취업하면 고용신고가 되든 안 되든 뭐라 그랬어요? 소공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이제 경험도 없고 불안하니까 나는 커피만 나르겠다고 보존로 취업하겠다고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 아니야. 자격증 없는 사람이 취업하면 보존이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취업하면 무조건 뭐가 돼? 소공. 뭐 할 수 있다니까 계약서 안 쓰면 되지. 아 그래 안 그래? 보존도 할 수 있잖아요. 보조 업무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불안해서 나는 보존으로 취업하고 싶다. 그런 안 돼. 그래서 5번이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자, 오늘 범위가 가장 적어요. 진도 범위 옛날에 줬잖아요. 오늘 범위가 가장 적다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범위가 더 많아. 이해됐어요? 한 10페이지 정도 더 많아. 오늘은 처음에 16페이지가 그냥 앞에 그거 아니고 다 날라가서 그것밖에 안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습하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